나왔다, 바이커 윌슨. 이 순간을 기다렸다. 새로운 모터사이클 클래식 350. 자연을 향해 달린다. 효과적인 엔진 냉각, 장거리 주행을 위한 모터사이클. 이제부터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감사합니다. 클래식 클래식 350. 350을 지금 중고로 이제 가지고 와서 탄 지가 아마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기변병이 왔어요. 이 기변병이라는 게 사실 제가 그 동호회의 어떤 단점에 대한 콘텐츠에서 다뤘었던 것처럼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기변병이 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바이크를 타는 환경 그리고 본인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기변병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변병이라는 게 피해가기는 좀 힘든 그런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 350 바이크를 타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떤 그 클래식 350이라는 바이크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바이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포지션에서 오는 어떤 아쉬움 이 바이크를 운용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좀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변병이라는 게 오게 되면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이 뭔가에 꽂히고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이거를 왜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난 이래서 이게 필요해. 난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변을 해야 돼. 이게 사실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기변병 온 거 허심탄회하게 그냥 제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기변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그냥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꽂힌 바이크가 뭐냐면 이번에 혼다에서 이 클러치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이 4가지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NX500이라는 모델에 지금 좀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NX500이라는 모델이 어떤 바이크인지 먼저 살펴보면서 바이크의 어떤 장점이나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바이크를 타는 어떤 환경이나 니즈에 어떤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변까지도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볼 건데 얘기하기에 앞서 어차피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일단은 NS500 바이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NS500 같은 경우는 장르로 치면은 어드벤처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혼다 아프리카 트윈 요 모델이 있고 F300이 근데 이게 어드벤처로 들어가는 게 참 의아하네. 난 이게 어떤 산악 바이크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모타드라든가 어드벤처로 들어가 있구나.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NX500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디자인이 참 이제 호불호가 많은 디자인이죠. 사실 바이크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양새가 뭔가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제 꿈꿔왔던 생각해왔던 그런 바이크와는 좀 거리가 조금 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바이크가 왜 이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도 바이크 처음 입문했을 때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의 어떤 그런 아메리칸 크루저 바이크, 클래식 이런 느낌의 바이크가 제가 생각하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바이크로 입문을 하긴 했지만 이런 바이크가 보이거나 누군가 이런 바이크들이 이쁘다고 하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바이크 계속 타다 보고 점점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순간에는 또 이제 이런 디자인이 또 이뻐 보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일단 이 바이크의 어떤 슬로건인 것 같은데 도심부터 오프로드까지 즐길 수 있는 크로스오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 바이크 소개가 있는데 일단 이 바이크의 일단은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요번에 출시한 이 클러치 자동 제어 시스템 이 클러치라는 시스템인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말 그대로 클러치 자동 제어 시스템이에요. 이제 클러치 조작 없이 기아 변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킥시프터랑은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킥시프터는 어쨌든 출발할 때나 정차할 때나 이럴 때 이제 클러치 조작을 매뉴얼 바이크처럼 클러치 조작을 해서 1단에서 반클러치로 출발을 하고 정차할 때는 기아를 내려서 N단을 넣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킥시프터도 이제 일반 매뉴얼 바이크랑 그런 출발과 정차에 대한 부분은 조작이 똑같았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주행을 하면서 변속을 할 때 클러치 조작 없이 스로틀을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기아 업시프트를 해도
기아 변속이 되고 다운을 쳐도 다운이 되는 그게 이제 킥시프터라고 하면 이 클러치는 그냥 출발, 변속, 정지 모든 상황에서 클러치 조작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진짜 세미오토? 그러니까 거의 뭐 스쿠터랑 다름이 없을 정도로 대신에 어쨌든 기아 페달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기어 페달 조작을 한다는 점에서는 또 혼다에서 기존에 나오고 있는 이제 DCT 방식과는 또 다른 차별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DCT 바이크도 잠깐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좋아요. DCT 바이크도 또 이제 그냥 일반 스쿠터와는 다르게 뭔가 기아 변속이 이제 기아 체결이 되는 느낌, 척걸척걸 들어가는 느낌이 그대로 구현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스쿠터 마냥 자동으로 이제 변속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이 E-클러치는 이제 클러치도 그대로 있고 기어 페달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라이더가 클러치 조작을 하면 또 수동으로 조작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게 시스템 온오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세미오토처럼 탈 수도 있고 그냥 원래 매뉴얼 바이크처럼 기어 변속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기능들이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있으면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매뉴얼 바이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이죠. 기어 변속이라는 게 사실 변속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출발할 때나 경사 구간에서 멈췄다 출발할 때 이럴 때가 이제 조금 힘든 건데 이제 그런 불편함 없이 그냥 1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정차가 되고 그냥 땡기면 나가는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수동 조작이 이미 몸에 익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장거리 주행이라든가 노면이 안 좋은 그런 홈로를 갈 때도 이 기능이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시동 꺼트릴 일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일단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클러치는 어떤 궁금함, 호기심에서 일단 접근을 하게 된 건데 사실상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클래식 350을 지금 타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생겼는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이크 라이프에서는 클래식 350의 어떤 한계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게 있죠.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유튜브 시작한 지는 이제 뭐 2달도 안 됐지만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주행 마일리지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이 바이크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 클래식 바이크들이 다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패션 바이크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듯이 클래식 바이크는 사실 감성으로 타는 게 맞고 디자인이 이뻐서 사는 게 맞아서 대신 이제 그런 디자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버려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앉았을 때 일단은 이 시트고 자체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 시트고와 이런 그 페달과의 어떤 이 간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좁게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장거리를 타게 되면은 다리가 거의 여기 이렇게 여기 니그리 패드 보이죠? 여기 앉아서 여기에 이렇게 무릎이 가고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요. 거의 90도?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를 타게 되면 이제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계속 무릎을 주행하면서 앞으로 쭉 뻗어서 펴졌다 굽혔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뭐 이 금액대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바르면 안 되다시피 이런 서스펜션, 리어 서스펜션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드해요. 노면의 어떤 진동이나 충격을 잘 걸러주지 못하고 거의 고스란히 이제 라이더한테 그게 전해지는 장거리 라이딩을 했을 때 피로감이 많은 요소에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앉았을 때 어떤 주행 포지션이나 이런 서스펜션 그리고 어쨌든 이 바이크 특성상 이제 보면은 윈드스크린 같은 게 없잖아요. 사실 여기에 윈드스크린을 달아도 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런 클래식 바이크에는 뭘 최대한 안 다는 게 이제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없는 게 사실 이쁘긴 하단 말이에요. 난 뭔가 여기에 뭔가 윈드스크린이 이제 있으면 뭔가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들 타던 그런 바이크 자꾸 생각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바이크는 장거리 가게 되면 주행을 온몸으로 다 견디면서 가야 돼요. 그나마 이게 CC가 배기량이 낮으니까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그나마 덜하지. 이제 이런 바이크 포지션에 만약에 뭐 미들급 넘어서 뭐 이제 리터급 바이크다? 그러면 그 속도를 몸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장거리를 타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이더한테는 이제 피로감으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클래식 바이크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점으로 올 수밖에 없지만 이 바이크는 분명한 거는 그런 용도로 타는 바이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도심이나 이제 짧은 거리 위주의 어떤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제 장거리라든가 이런 투어를 간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 로얄 엔필드 안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클래식이나 이런 블랙 뭐 이런 바이크를 떠나서 이제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죠. 히말라얀. 이런 바이크가 뭔가 그래도 장거리를 타기에는 조금 더 이제 괜찮은 포지션이죠. 그래서 바이크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시트고가 높은 바이크들을 무조건 기피하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발의 착지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초보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만약에 굳이 이런 어드벤처나 이런 시트고가 높은 바이크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로우 시트 장착하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트고가 높으면 이렇게 앉았을 때 엄청 편해요. 다리가 너무 굽혀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살짝 펴질 수 있는 각도와 이런 핸들 위치도 조금 높은 편이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거리 탔을 때는 되게 편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앞쪽에 이런 이제 윈드 스크린이 있다 보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장거리를 이제 주행하면서 몸으로 버텨야 되는 이런 주행풍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아주죠. 이게 이렇게 조그만 윈드스크린 하나 있는 게 이 실제로 탔을 때 체감은 엄청 커요. 그래서 어쨌든 장거리 투어 바이크를 염두한다 하면 사실 이제 이런 어드벤처 계통의 바이크로 가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장르로 이제 이런 750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도심에서도 좀 부담 없이 좀 타고 무게에 대한 부담감도 좀 없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사이즈, 빵에 대한 부담감도 좀 적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900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물론 금액적인 차이도 있고 디자인만 봤을 때는 사실 또 500이랑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느낌인데 저는 솔직히 이 트렌저프도 완전 제 취향이긴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워낙 파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랑색 시트 자체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조합이죠. 건담 흰색의 빨파. 그래서 이런 혼다에서는 이제 또 이런 컬러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혼다 바이크를 소유한 적은 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속 한켠에는 약간 드림카처럼 이제 자리 잡고 있던 게 이거거든요. 아프리카 트윈. 이건 진짜 제 기준에서 디자인만 봤을 때는 너무 완벽하지 않나. 칼 디자인이 이렇게 좀 계속 연식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초반에 나왔던 아프리카 트윈 디자인이 진짜 이뻤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NX500이 너무 갖고 싶더라고. 디자인도 너무 세련됐고 이 색깔도 너무 이쁘고 이런 바이크의 어떤 앉았을 때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휠도 당연히 이제 캐스팅 휠에 튜브리스가 들어가고 제가 그 클래식 350 타면서 첫 번째로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튜브 타이어였던 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장거리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런 바이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적립식이랑 도립식 포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도립식이 어쨌든 금액이 더 나가고 좀 더 고가의 바이크에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적립식이랑 도립식이랑 어떤 점 때문에 도립식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구조적인 부분 설계 자체가 달라요. 외투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부분이 차체 쪽에 가까워서 어떤 급정차나 코너 같은 거 돌 때 이제 뒤틀림, 강성 부분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죠. 운동 성능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적립식은 요거를 반대로 놓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부분이 오히려 휠 쪽으로 가 있고 이 얇은 부분이 위쪽 차체에 붙어 있어서 이제 디테일링 강성이 굉장히 이제 도립식에 비해서 약한 편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포츠 바이크나 이제 움직임이 뭔가 격한 그런 바이크들한테는 맞지가 않고 대신에 유지 보수나 이런 부품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싸다는 장점이 있어서 보통 클래식 바이크나 이런 것들에 많이 쓰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뭐 HSTC로 해서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혼다 자체 기술로 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CS 자세 제어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뒷바퀴에 어떤 들어가는 출력을 제어해 주는 거죠. 이제 슬립이 나지 않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료 분사량과 엔진 구동력을 조절해서 후륜의 미끄러짐을 제어한다. 그리고 앞쪽에 더블 디스크 프런트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일제 바이크답게 요 니신 캘리퍼가 들어가네요. 앞휠은 또 19인치예요. 19인치가 좋은 거는
바퀴가 크다 보면은 이제 평평하지 않은 어떤 이제 굴곡이 많거나 부페이거나 돌부리가 있는 이런 지형을 주파하기에 작은 거보다는 이제 좀 큰 게 더 나은 편이고, 고속주행 때 직진 안전성이 더 좋다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바이크는 특성상 비단임도도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바이크들이 시트고가 높다 보면은 이부터 요 지면까지 요 거리가 이제 그래도 좀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형 험난하거나 지저분해도 이제 바이크 하단 자체의 어떤 그런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할 수 있게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뭐 요즘 바이크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풀 컬러의 이런 디스플레이를 거의 다 넣어주고 있는 추세고, 뭐 시한성은 당연히 아날로그 계기판보다 이런 게 훨씬 좋겠죠. 얘기했던 윈드스크린 이런 부분들은 라이더의 피로 감소, 장거리 주행 해보신 분들은 진짜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몸으로 이제 직접 받는 이 바람이, 그 피로감은 어마무시합니다. 연비가 그래도 상당히 좋네요. 와, 그냥 지금 앞으로 제가 타고 싶은 어떤 바이크, 라이딩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에서는 그래도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즘 기변 뽐뿌가 온 건데, 금액이 지금 990만 원인데 사실 뭐 1000만 원이라고 봐야 되고, 뭐 1000만 원에 뭐 이제 등록비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구매해야 되는 어떤 사이드백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이드 박스나 뭐 너클가드까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사이드 박스랑 탑박스 정도는 무조건 꼭 저는 있어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런 거 좀 하면은 한 1400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채널이 어차피 시작한 건데 잘 되면 좋잖아요. 잘 돼서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싶어하는 이런 바이크도 구매를